안녕하십니까. 조선왕조실록을 하게 된 이창영이었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조선왕조실록의 개요. 두 번째, 조선왕조실록의 구성과 편찬. 세 번째, 조선왕조실록 사초. 네 번째, 연산분위기, 광해분위기. 다섯 번째, 선종수정실록, 선종대수실록, 병동신성실록이며, 여섯 번째, 고종실록, 순종실록. 일곱 번째, 조선왕조실록의 사고. 여덟 번째, 조선왕조실록의 번역 가수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란 조선 초대왕인 태조부터 25대 왕인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며 1893권 888채로 구성되었으며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편년체란 역사 기록을 연월일 순으로 정리하는 편찬체제를 말합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의 구성과 편찬입니다. 역대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군사, 사회제도, 법률, 경제, 상업, 교통 등 조선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포괄하는 기록입니다. 편찬 순서는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 때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하여 선왕의 실록을 편찬한다. 실록 편찬 시 참고된 자료는 사초, 시일기, 행정원 일기, 의정부 등록, 비변사 등록, 일성록 등이 있으며 실록의 편찬은 3단계에 거치는데 1단계는 참고자료 중에서 중요한 사실을 초출하여 초초를 완성한다. 2단계는 초초 가운데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중초를 완성한다. 마지막에는 출제관이 중초의 오류를 재수정한 동시에 문장을 통일하여 정초를 완성한다. 실록이 완성되면 사고에 보관하며 편찬에 이용된 시동기, 사초, 실록이 초초와 중초는 기밀 누설 방지를 위해 세초합니다. 세초는 조선왕조실록이 편찬 뒤에 그 초보를 물에 씻어 없애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초된 종이가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의 사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초인데요. 사초란 실록, 일기 등 역사 편찬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서 사관이 기록한 원고를 말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사관은 2명의 봉교, 2명의 대교, 4명의 검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관은 국무회의에 이치하여 왕과 관리가 논의하는 회의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다. 누가 선행을 했고 누가 악행을 했는지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사관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사초를 볼 수 없었으며 왕조차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초는 크게 두 종류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전임 사관을 비롯하여 정상품 당상관이 수천 관 이하의 관리들이 사건이 기록한 사초로 이 사초는 시정기의 자료로 사용되기 위하여 춘추관에 제출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물의 현국, 득실과 이에 따른 비밀스러운 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집에 보관해두는 가장사초입니다. 이 기록은 춘추관에 두지 않고 사관들이 각자 간직하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 실록청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실록의 특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인데요. 이 두 왕은 반정으로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묘고는 없고 군호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록이 대신에 일기라고 한 겁니다. 다음은 선조수정실록, 현종대수실록, 경종수정실록입니다. 본래 실록은 공정하게 편찬되어야 하는데 당쟁 이후의 실록은 집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당파에 유리하게 기록되고 반대당파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기록되었으며 반대당파가 집권하면 이를 수정해 다른 실록을 편찬했습니다. 선조실록은 광해군 시대에 편찬되었는데요. 당시 집권당파였던 북인이 중심이 되어 편찬되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을 비방하는 기록이 있어서 인조 반정 이후에 선조 수정실록이 편찬되었습니다. 현종실록은 제19대 왕인 숙초의 명호 편찬되었는데 남인이 중심이 되어 편찬되었으며 서인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기수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1680년 경신왕국 이후 서인이 남인을 숙청하는 현종대수실록이 편찬되었다고 합니다.
경종실록은 소론이 추가되어 편찬한 자세. 노론에 대해 편파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1721년 발생한 신사가로 소론이 노론을 숙청한 탓에 노론은 경종실록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후 노론의 신하 2명이 수록 올려 경종수정실록이 편찬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불이하게끔 기록 자체 말살한 게 보통인데,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은 자신에 대해 불리한 기록도 없애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동실록과 순종실록인데요.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관여하여 편찬된 실록이며 조선 총독부의 주도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왜곡된 내용이 많습니다. 보동, 순종왕조는 일제강점기에 주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실록이라 볼 수 없으며, 조선왕조실록이 태조에서 철종까지 실록이라 이 두 실록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왕조 실록의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춘추관, 전주, 성주, 충주 사고가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에 대한 모든 사고가 불탔습니다. 전라도 태인의 안의와 손홍록이라는 유생이 1592년 6월에 사제를 틀어서 조선왕조실록의 매장산을 공개했으며 1593년 7월에 정부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춘추관, 오대산, 만이산, 요향산, 태백산 사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춘추관 사고는 1624년 이괄남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정독산 사고입니다. 1606년에 만이산 사고가 세워졌으며 1636년에 병자관대 소실되어 1678년 정독산 전등사고 공개되었습니다. 사고의 책은 1913년 조선 총독부 위반되었으며 1930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이후에는 서울대 균장학이 계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태백산 사고입니다. 1606년에 세워졌으며 사고의 책은 1913년 조선 총독부로 위반되었으며 1930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다시 옮겨졌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 균장학이 계승했다가 1985년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의 건물은 해방 전후에 화재로 수시되었고 1988년에 터가 발굴되어 1991년에 사적 제338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적상산 사고입니다. 1614년에 묘향산 사고가 세워졌고요. 1641년에 적상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의 책은 1911년에 창경궁 장서가로 입원되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 북한에 의해 탈취되어 현재 북한 평양 인민대학습당에 소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는 1995년 저작곡도 기념문 제8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대산 사고입니다. 1606년 월정사에 세워졌고요. 사고고는 1913년 도쿄대학으로 이관되었으나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되어 47권만 남았다고 합니다. 2006년에 남은 47권이 한국에 반환되어 국립보건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사고의 건물은 1963년 사적 제3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8년부터 1972년까지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가 이후에는 인종문화추진회가 번역을 시작하여 1993년에 완성하였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인조실록이라고 불렸으나 이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왕조를 비하한다는 이시왕조실록의 약칭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1975년부터 1991년까지 사회과학원의 주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 정통성 확립에 아직까지도 조선왕조실록을 리조실록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록을 번역할 때 전문가의 겨냥을 하기 때문에 한자어도 빈번히 사용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대중소를 지향하여 어휘를 쉽게 풀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첫 번째, 이번의 신방을 분간할 때 배원의 관원들이 재차 화합을 가졌다. 북한에서는
이번에 과거 시험 합격자들을 병습 배치할 때 승무원의 여러 관리가 두 차례나 모여 앉았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자 설비청제우 사무. 대한민국에서는 비청제를 사대문에서 설행하였다고 번역했지만 북한에서는 네 군데 성문에다 비계기를 비는 제사를 지냈다고 번역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시호도 우리말로 풀었었는데요. 한국에서 세종대왕의 시호인 세종장헌 영문 예무인 성명효 대왕을 북한에서는 영특하고 문명하며 슬기롭고 용감하며 어지고 뛰어나며 명철하고 효성스러운 세종장헌 대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첫 번째, 조선왕조실록은 25대 군주의 실록이며 472년간의 역사를 수록하는 것이기에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 세계에서도 방대한 세월에 걸친 실록입니다. 두 번째, 조선왕조실록은 풍부한 내용을 담은 역사서입니다. 세 번째, 조선왕조실록은 내용이 다양하여 가히 백과 전서적 실록이라고 고려됩니다. 네 번째, 조선왕조실록은 그 역사 기술에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역사 기록입니다. 다섯 번째, 활자로 간행된 조선왕조실록은 한국 인쇄 문화의 전통과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여섯 번째, 조선 말기까지 실록이 완전히 보존된 것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조선왕조실록은 일본, 중국, 몽골, 여진 등 동아시아의 역사 연구를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조선왕조실록 말고도 왕이 직접 쓴 일성록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혹시 조선왕조실록을 쓰는데 참고 문헌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거랑요. 북한에서 아까 조선을 이조라고 폄하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무래도 그 일성록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때부터 참고 자료였다 하는데 자세히 모르겠고요. 북한에서 아직도 위조실록이라고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체제에 목숨을 건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또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한쪽 당파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면 이후에 이제 당파의 세력이 바뀐 다음에 다시 작성된다고 수정대에서 다시 편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정대에서 편찬한 거는 한쪽 당파의 그런 의견이 득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좀 세력이 모여서 편찬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득세하는 당파 측에서 유리하게 작성된 면이 많은 건가요? 아무래도 그 다시 득세한 당파에 대해서 유리할 때 작성된 면이 많죠. 그러면 기존에 기록되었던 실록을 유지하고 수정본을 제작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놔두고 따로 실록을 편찬을 했죠. 아까 전에 전주 사고를 취하고 불탔다고 하셨는데 전주 사고는 왜 멀쩡했는지 궁금해서. 그건 좀 빠졌는데 전주 사고도 나중에는 임진왜란 때 불탔다고 합니다. 아니 빠진 게 있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네. 상민하고 참여하고 발표 잘하면서 왜 안 하려고 그랬어? 강제로 시키면 안 돼. 할만 대장